61.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잘못 들린 게 아닙니다. 61회나 되는 영혼도 없고 목적지도 없는 그 무의미한 크로스들이 우리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했던 상대 앞에서 무기력하게 쏟아졌습니다. 자, 이게 정말 축구입니까? 아니면 요행을 바라는 투함기입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지금 제 가슴은 분노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다이아몬드 같은 선수들을 눈앞에 두고도 망치질 한번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대장장이들에게 그 귀한 원석을 맡기고 있는 겁니까? 이제 입에 발린 뻔한 사과문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왜 대한민국 전체가 이 미친 전술가 이정효라는 이름에 이토록 열광하고 있는지 그 뜨거운 이유를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23세 이하 아시안컵 참사는 단순한 1패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축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신뢰의 붕괴입니다. 자, 보십시오. 축구계의 전형적인 착한 형님 리더십, 소위 신사라고 불리는 이민성 감독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팀이 아무런 색깔도 없이, 전술도 없이 무기력하게 자멸하는 과정을 그저 멍하니 지켜만 봤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다는 변명 뒤에 숨어 선수들의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한 꼴입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하지만 반대편 K리그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술 변태 혹은 독종이라 불리는 한 남자가 기존의 모든 상식과 규범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이정효라는 이름이 몰고 온 이 거대한 폭풍, 이 잔인할 정도의 극명한 대비를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점잖은 척하며 속으로 썩어가는 우리 축구의 환부를 치료하기 위해 이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지독하고 강한 독약이 필요한 시점이 아닙니까? 도대체 왜 61회입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1번의 크로스라는 건 전술이 없는 뇌가 막다른 골목에서 내지르는 비명이자 최후의 발악입니다. 90분 내내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한 채 그저 공을 띄우기만 했다는 건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전술적 파산 선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고질적인 병폐, 인맥과 라인에 의존한 폐쇄적인 시스템 때문입니다. 협회는 현장의 치열한 목소리보다는 이름값 높고 학벌 좋고 적당히 통제 가능한 소위 금수저 지도자들을 선호해왔습니다. 실전에서 굴러먹으며 실력을 증명한 야생마 같은 지도자들보다 윗분들 입맛에 맞는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앉혀놓으니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금수저를 가지고 밭을 일구려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운 흙수저들의 투혼은 외면한 채 말입니다. 이민성 감독, 물론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사람일 겁니다. 선수들에게 인자한 형님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해집시다. 여기는 국가대표팀입니다. 여기가 감정적인 자선 사업을 하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한 계산과 치밀한 전략이 없는 지도자의 선함은 승리를 갈구하는 선수들의 재능과 열정을 무참히 짓밟는 범죄와 다름없습니다. 수적 우세 속에 10명의 베트남 선수들을 상대로 90분 동안 단 한 개의 유효한 전략도 보여주지 못한 이 비참한 현실, 이게 바로 실력보다 인맥을, 전술보다 인품을 우선시해온 우리 축구계의 부끄러운 초상화입니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금수저들을 다 치워버리고 비록 거칠지라도 상대를 단번에 꿰뚫을 수 있는 진짜 실력자를 찾아야 합니다. 전술 없는 친절함이 대한민국 축구를 죽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제 뼈아프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이정효라는 인물에 대해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도대체 이 남자가 누구길래 대한민국 축구 팬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그가 무슨 명문대 출신입니까? 아니면 축구협회의 실세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황태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철저한 비주류입니다. 백도 없고 줄도 없이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진짜 야생마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전술 변태라고 부릅니다. 정말 지독하고 미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훈련장에서 선수들이 구토를 할 정도로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감독 상상해 보셨습니까? 스타 플레이어라고 봐주는 법도 없습니다. 단 10cm, 단 10cm만 전술적 위치가 어긋나도 현장에서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지독함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말입니다. 선수층이 얇디얇은 시민구단 광주FC를 이끌고 K리그의 거대 구단들을 어떻게 유린했는지 다들 똑똑히 보셨지 않습니까? 상대가 누구든 겁내지 않고 주도권을 주는 축구, 상대를 숨막히게 압박해서 아예 가둬놓고 패는 그 압도적인 전술, 이건 결코 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약속된 플레이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전술적 승리입니다. 자, 정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가대표팀이 상대팀을 앞에 두고 전술도 없이 헤매고 있을 때 이정효는 이미 현대축구의 정점을 현장에서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선수들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는 착한 형님 리더십이 아닙니다.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도려내고 잠든 호랑이의 콧등을 때려서라도 깨울 수 있는 그런 미친 승부사입니다. 선수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결국 승리를 쟁취해내는 감독, 비주류의 반란을 꿈꾸는 이정효라는 이 뜨겁고 독한 기운이야말로 허황된 덕도와 최면에 빠진 대한민국 축구를 단번에 깨울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미친 전술가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안일했습니다. 이른바 해주어 축구, 그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독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해결해 주겠지, 이강인 선수가 한 건 해주겠지,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만 모든 것을 걸고 기도만 할 겁니까? 이게 전략적인 축구입니까? 아니면 유행을 바라는 복권입니까? 정말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정효 감독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안 돼! 내 사전에 이름값만 높은 스타 플레이어는 없다. 오직 시스템이 최고의 스타다. 자, 보십시오. 그의 축구에서 선수는 거대한 승리의 기계를 구성하는 정밀한 톱니바퀴일 뿐입니다. 이름값이 아무리 높아도 몸값이 수백억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전술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가차없이 잘려나갑니다. 1m, 아니 10c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지독한 약속된 플레이. 이게 바로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처절한 투혼의 현대판 버전 아닙니까? 글쎄요, 요즘 우리 국가대표팀은 너무나 온순해졌습니다. 경기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돌아와도 그저 수고했다, 괜찮다 하며 어깨나 두드려주는 그런 나약한 리더십.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런 위로가 정말로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건 선수의 멱살을 잡고서라도 끝까지 뛰게 만드는 지독한 도끼입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호흡마저 승리의 열기로 바뀔 때까지 선수들을 한계 너머로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미친 카리스마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정효는 광주에서 이미 증명했습니다. 스타 플레이어 하나 없어도 체계적인 시스템만 있다면 K리그의 거함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도 제발 꿈에서 깨어납시다. 스타 한두 명의 발끝에 구걸하는 비겁한 축구는 이제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전술이 선수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시스템이 승리를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진짜 축구, 그 혁명의 중심에 서 있는 이정효의 철학이야말로 대한민국 축구가 다시 호랑이의 포효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시스템으로 무장한 이 미친 축구에 우리의 미래를 걸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축구팬들이 이정효라는 이름을 연호하는 게 단순히 그가 좋아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축구협회를 향한 거대한 민심의 반란이자 정몽규 회장과 협회 지도부를 향한 최후 통첩입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신사보다 차라리 실력 있는 미친놈을 원한다. 만약 협회가 이번에도 정신 못 차리고 소위 말 잘 듣는 착한 사람, 자기들 인맥 안에서만 사람을 찾으려 한다면 머지않아 성난 팬들이 일으킨 분노의 쓰나미에 흔적도 없이 휩쓸려 나갈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그들만의 리그를 계속할 작정입니까? 이정효는 이제 단순히 전술 좋은 지도자 한 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혈연, 학연 다 집어치우고 오직 실력 하나로만 평가받는 공정함의 상징입니다. 협회는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실력이고 정의가 되는 세상을 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는 지금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나약한 진정제만 맞으며 무기력하게 죽어갈 겁니까? 아니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강력한 독약을 삼키고 다시 태어날 겁니까? 정말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평범함을 거부하고 모든 규준을 파괴한 미친놈들에 의해 쓰여왔습니다. 이제는 이정효라는 이 지독한 승부사에게 우리의 칼을 맡겨야 합니다. 글쎄요, 그가 우리를 혹독하게 몰아붙여서 고통스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만 번지르르한 친절함 속에 안주하다가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당당하게 영광을 되찾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않겠습니까? 점잖은 신사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축구의 가장 절실한 것, 그것은 바로 승리에 미친 독종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 미친놈을 원합니다. 베트남전 참사는 정말 뼈아픈 교훈이자 우리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고통스러운 흉터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뿌리부터 송두리째 바꿀 용기만 있다면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한국 축구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이 아픈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평범하고 착한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저 미친 전술가 이정효입니까?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뜨거운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날카롭고 폭발적인 분석을 이어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 뜨겁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